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 개선 방안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고등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장의 목소리랑 또 미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각 정책들이 어떤 고민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제 해결책은 뭔지, 또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먼저 고교 학점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모든 과목을 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학생들 수요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뭐랄까 개별 학교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던 거고요. 이게 현실적인 원인이죠.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뭔가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권역별로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같이 수업을 운용하는 공동교육 과정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확 늘려서요. 아, 온라인 수업이요? 네, 그래야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걸 위한 수단으로는 이제 지역 거점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2025년 상반기까지는 온라인 공동시간표 시스템이랑 연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다음은 초등 돌봄 교실인데 여기서는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자료 보니까 주로 학습 위주였다는 지적이 있네요. 맞아요. 돌봄이 너무 숙제 봐주기나 뭐 그런 학습 보조에만 좀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랄까 자유롭게 놀거나 체험하면서 창의성, 사회성 같은 걸 키울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아, 균형이 좀 안 맞았군요. 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이제 문화예술이나 생태환경, 이런 창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자는 겁니다. 오, 창의 체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에 계신 다양한 분야의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체험 활동 중심으로 시간을 좀 블록처럼 묶어서 편성하는 거죠. 이게 개선 수단이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이런 창의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게 구체적인 추진 계획입니다. 네. 아이들 돌봄의 질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장년층 평생교육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기존 과정들이 너무 기초적인 내용 위주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퇴를 앞두시거나 아니면 계속 일하시는 중장년분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경력을 설계하거나 직무 역량을 더 키우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존 프로그램들은 약간 기초교양 쌓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 실제 필요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뭐냐면 이런 분들의 경력 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비학위 단기 과정, 이걸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비학위 단기 과정이요? 네. 그리고 교육 과정도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모듈형으로 도입하고요. 경력 단계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들으면 좋을지 로드맵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요. 이런 게 이제 실행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훨씬 실용적이겠네요. 그렇죠. 이렇듯 2025년 상반기에는 지역 대학들이랑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과정을 운영하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AI 기반 디지털 교육 과정. 이것도 요즘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AI 도구는 점점 많이 쓰는데 이걸 수업에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지에 대한 모델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군요. 네, 그게 딱 핵심입니다. 기술은 막 들어오는데 교실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모델이 좀 부족했던 거죠. 이게 현상이고 원인은 아마 뭐 교사 연수 부족이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왔나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각 교과별로 AI를 활용한 수업 모델이 예시 있잖아요. 그런 거랑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경로 설계 사례 같은 걸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아,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거군요. 네, 그래야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걸 위해서는 정부의 K-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실제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사실 보내주신 자료에는 유아 발달 단계별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특수학교 직업교육 다양화, 또 진로교육이랑 교과 연계 강화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여러 영역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학습자 개개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이랑 다양성을 높이려는 거죠. 학습자 중심 시스템으로 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들이 실제 학교 현장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잘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을지, 또 그런 간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워나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함께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논의가 당신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